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요. 주차칸을 자꾸 두 칸을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외제차이고 법인 차량이었는데요. 주차 좀 제대로 하라고 이웃이 글을 쓰니까 이런 글이 돌아왔습니다. 가난해서 차가 작아서 주차가 편하신가 봐요. 부럽네요. 대체 누가 가난한 걸까요? 그 외제차 차주야말로 이웃도 친구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혹시 양심 아닐까요? 12월 10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요즘도 인생샷 찍겠다면서 무모한 행동,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인생샷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세상에 뭘까요 또? 바위 위에 서 있던 한 관광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죠. 절벽 가장자리에서 몸을 돌리던 순간 발밑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발 디딜 돌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약 40m 높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어머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인생사진 인생샷 그것 때문에 진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근데 40m 높이에 떨어졌는데 또 크게 안 다쳤다니까 이것도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하늘이 도왔죠.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옆에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보고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진기 들고 발 잘못 디뎠다가 결국 추락하게 됐는데 저게 40m 절벽이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려 15m를 굴렀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나. 그런데 다행히도 숲속에 있는 나무에 걸리게 되면서 세상에. 운 좋게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정말 하느님이 도우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해당 관광지 측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험구역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원래는 공식 관광 코스 밖에 있어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요. 꼭 가지 말라는 데를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사고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감상만 가능하지 등반은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들어가 저런 사고를 당한 것이고요. 당시에는 이 사고 당한 사람이 본인이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잘 살겠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남성은요 이제 두 번째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안전구역에서만 꼭 사진 찍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에는 평소 잘 가보지 않았던 유럽의 루마니아로 갈 텐데요. 이번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아찔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어머나. 합니다. 왜 같이 이래요? 보시겠습니다. 네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여러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순식간에 맞은편에서 아주 밝은 불빛이 번쩍이면서 차량이 뭐예요 이게? 솟구쳐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뭐야 이게? 마치 승용차가 공중을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사고에도 차량 운전자는 천만다행히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너무 빨라서 저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돌던 차량 운전자들은 에잉? 방금 뭐가 지나갔냐? 지금 거의 그럴 정도 같아요 지금. 저거는 특수효과가 들어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고 와. 현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게 지상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어머머. 튕겨나갈 수가 있는지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멀리서 본 사람은 저 자동차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별똥별이 지나갔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세상에. 같은데 저게 어떤 사고냐면 네. 남성 운전자인데 이제 49살 된 운전자인데 운전 중에 저혈당 증세가 와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쭉 가다가 교차로에 연석을 들이받아서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빠르게 저렇게 이제 가다가 그 어디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딱 잔디밭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는데 세상에. 상당한 충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운전자가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는데 차량이 저렇게 구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근데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벨트를 메고 있었던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고 어떤 장면 규모에 비해서 진짜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입니다. 운전 중에 잠시 한눈만 팔아도 위험한데 이 운전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나. 심지어 불과 몇 미터 거리에 LPG 충전소가 있어서 어머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결국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의 운전면허를 90일간 정지하고 우리 돈 약 5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정도기 다행이에요. 저혈당 증세가 있다면 평소에도 그러면 꼭 그 대비하는 뭔가 물품이든 음식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만 하기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륙 직전에 한 비행기에서요. 좌석 사이를 정말 번갯불처럼 촥 가는 뭔가가 포착이 됐다고 오늘 합니다. 왜 이래요, 진짜 오늘? 이게 뭔가 했더니 탈주한 고양이였고요. 에? 누구의 고양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가 비행기 기내를 정말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머나? 이때 한 남성이 나섰다고 합니다. 하하. 영상 보시죠. 네네. 네, 고양이를 품에 꼭 안고 기내를 순찰하듯 걸어가는 한 남성 보이시죠? 네. 그 품이 편한 듯 고양이도 얌전히 안겨 있는데요. 고양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 남성 사실 승무원입니다. 어머나. 승객의 고양이가 이 이동 가방을 탈출해서 객실을 누비니까 네. 능숙하게 고양이를 붙잡아서 안아들고 그 상태 그대로 기내 안전 안내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누가 보면 이 최재범 교수님 저 남성분이 저 고향의 집사님인 줄 알겠잖아요. 근데 네네. 근데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데 근데 궁금증이 비행기에 반려묘를 반입할 수 있어요? 들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여객기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대신 이제 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동용 뭐 가방 뭐 같은 곳에 케이지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네. 거기에 이 반려동물을 함께 타면 탑승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거기를 좀 탈출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하. 그래서 승객 사이를 좀 비집고 다녔던 게 아닌가 아 하는 그럼 저 생각이 듭니다. 반려묘 집사님 혹시 주무시고 계셨나요? 저 승무원이 그러니까요. 돌아다닐 때 그거 제 반려묘에 했는데 맞아요. 가만히 있었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서 있는 분이니까 손이 잠깐 보여서 그분인가 하는 생각도 약간 이게 드는데 네네네. 예, 어쨌든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동반으로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고 반려묘를 반려묘를, 데려갈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승무원이 발빠른 대처 덕분에 여수연했던 기내 부위는 금방 정리가 그랬죠. 됐다고 하고요. 한편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뭘까요? 저 승무원을 만난 건 고양이에게 행운인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고양이도 내 주인 어디 있나라고 둘러보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려묘가 그럴 것 같아요. 배신 때리냐? 왜 나 모른 척해? 주인님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오늘의 종착지는 러시아입니다. 아하. 러시아 첼라빈스크의 한 마을트에서 쇼핑카트 여러 대가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말로만 들어도 아찔한데 그러니까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쏜살같이 어머머머머머. 내려온 카트 여러 대가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어머머머머, 어머, 세상에. 계속해서 내려간 카트는 유리문을 박살내고서 겨우 멈춰 어머나, 섰는데 세상에. 카트에 부딪혀 튕겨나간 여성은 힘겹게 일어나더니 놀란 가슴을 진전시키려는 듯 한쪽 벽에 기대어서 봅니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는 저게 뭐 안전 요원이든 직원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이 마트의 쇼핑카트는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착 자석이 있고 안 내려가게 해놨잖아요. 근데 저기는 와 굴러 내려와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직원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이 직원의 실수, 고의였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한꺼번에 쇼핑카트 7대를 내려보냈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로 놓친 것도 아니고 일단 성능이 좋은지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저렇게 다치는 사람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직후 이 직원이 피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뛰어 내려와서 이 피해 여성을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돕지 하는 거예요? 않았다는 것이고요. 뭐 멀뚱멀뚱 뭐 하는 거지 멀뚱멀뚱.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은 마트 소속 직원도 아니고 청소 용역업체 소속인데 이렇게 이 카트로 에스컬레이터 성능을 시험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 사람이 해당 이 카트의 성능을 시험해 본 사람이 마트 소속이 아니라 외주 청소 영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어디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 마트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마트가 고용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청소 용역업체와 마트와의 어떤 업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 청소 용역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 그리고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부주의한 행동으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저 쇼핑 카트를 굴려보낸 얼마나 에스컬레이터 성능이 좋은지 실험하려고 내려보낸 저 외주 청소 영역업체 직원분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쳤으면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우리로 치면 119 부르고 해야지. 그 멀뚱멀뚱 뭐 하는 거야 이거. 정말로 다시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행동 하지 말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3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